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친구와의 대화에서 오해가 쌓이고 가족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버리거나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누구와도 쉽게 마음을 열고 말 한마디로 갈등을 해결하며 신뢰를 얻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을 알고 실천할 뿐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배우면 누구든 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바탕으로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호감을 얻는 비결, 그리고 설득의 강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잠재된 능력을 깨우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은 바로 기본 원칙입니다. 마치 건물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듯이 인간관계도 올바른 기본 원칙 위에서만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과 멋진 행동을 하더라도 기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은 금세 무너져 버리죠. 기본 원칙이 탄탄하면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더 큰 신뢰와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기본 원칙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확고한 기본 원칙을 심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축이 되어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남에게 비판을 쉽게 할까?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비판이나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들을 바로잡아야만 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비판이 꼭 필요한 순간에도 무심코 던진 비난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비판은 때로 우리에게 정당한 행동처럼 느껴지지만 그 결과는 종종 오해와 갈등을 초래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비판은 때때로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비판이 초래하는 결과는 종종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도 젊은 시절에는 비판을 즐겼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날카로운 필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곤 했습니다. 링컨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비판이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이런 비판이 뜻밖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은 지역신문에 익명으로 한 정치인을 조롱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은 상대방의 실수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조롱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은 글을 읽고 큰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고 그 분노는 결국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결투는 당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링컨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투를 앞두고 링컨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의 비판이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적대감과 갈등만을 불러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를 변화시키고 나와 협력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적을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인가? 링컨은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망친다. 그 후 링컨은 비판과 조롱을 멈추고 대신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대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남북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링컨은 장군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다독이고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으며 위대한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링컨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비판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비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상대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비판 대신 이해와 공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먼저 이해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어? 대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정말 좋아. 다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비판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신뢰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비판은 적을 만들지만 이해와 공감은 친구를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인정과 칭찬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왜 칭찬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인정과 칭찬은 단순한 예의나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충족될 때 사람들은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하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기꺼이 산이라도 옮길 것이다. 인정과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철강왕 찰스 슈왑은 직원들을 다루는 데 있어 칭찬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기보다는 그들이 잘한 점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날 한 공장에서 직원들이 무기력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 슈왑은 지적이나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날 작업반이 생산한 강철의 양을 칠판에 적어두고 다음 교대조에게 말했습니다. 이전 교대조가 이만큼 많이 생산했는데 너희도 이 숫자를 넘을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칭찬과 도전은 직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다음 교대조는 이전 교대조의 생산량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에 더 열정적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슈왑은 직원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이룬 작은 성과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이 작은 칭찬은 직원들의 의욕과 자부심이라는 불씨를 거대한 불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칭찬은 마치
작은 씨앗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심어져 자라납니다. 그 씨앗은 자존감과 자신감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게 되죠. 우리는 왜 칭찬에 인색할까요? 어쩌면 칭찬을 하면 상대가 교만해질까봐 혹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칭찬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은 교만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막연한 칭찬은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고했어 대신 오늘 회의에서 내가 제안한 해결책이 정말 창의적이었어. 특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었어라고 말해보세요. 인정과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잠재력을 깨우는 마법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위 사람들에게서 작은 성과와 장점을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 따뜻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가 진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거나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점은 이거지? 라고 되물어보며 상대의 감정을 확인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줘라.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면 사람들은 당신과 협력하고 싶어지고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죠. 하지만 실수를 한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당신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감추거나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든다.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행동은 당신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리더십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을 꺾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실수를 인정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솔직함과 진정성을 느끼고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수를 감추거나 변명하면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2010년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4는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큰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출시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폰4를 특정 방식으로 잡으면 안테나 수신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고 언론은 애플의 치명적인 실수라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당시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잡스는 실수를 인정하고 모든 아이폰4 사용자에게 무료로 범퍼 케이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케이스가 수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솔직한 인정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애플은 고객의 신뢰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실수를 깨달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인정하세요. 실수를 인정하는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실수를 인정할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변명입니다. 변명은 당신을 방어적으로 보이게 하고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대신 제 잘못입니다. 상황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책임감을 보여주세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 존 F. 케네디처럼 위대한 리더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수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명 대신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더욱 신뢰받는 사람, 성숙하고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일상에 적용해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칭찬을 한 번 더 하고 비판을 한 번 참아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 따뜻하고 더 신뢰받는 관계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제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